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이거를 1분 동안 말해보세요. 머리가 하얘지지 않나요? 대부분 이런 반응이세요.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될지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20kg 덤벨을 들어보세요 하면은 들 수 있어요?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먼저 5kg 덤벨을 들어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는 방법이 바로 네, 안녕하세요. 스피치 아카데미 라일 대표 최윤정입니다. 저를 한마디로 말하면 천고마비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천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SBS 기상캐스터로 10년간 날씨를 전해왔고요. 마비, 19년차 스피치 강사와 스피치 크리에이터로 사람들의 빈약한 말을 포동포동 살찌우고 있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해서 방송인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아니고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발표 불안증이 정말 심했어요. 이런 말이 있죠. 결핍은 성장의 원동력이다. 제가 어렸을 때 발표만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정말 발표 불안증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분석하면서 보니까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그 방법들을 제가 터득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 시행착오의 과정 덕분에 제가 스피치 강사가 됐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말 잘하는 건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과연 말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고 약간 의심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스피치 강사가 된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 잘하는 거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근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뭔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연습 없이 나 그냥 말 잘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건 욕심 아닐까요? 매일매일 연습을 하면 몸에 근육이 생기듯이 말도 훈련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고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눠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요즘에는 직장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근데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면접도 있지만 소통이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요. 왜냐면 사회 초년생인데 상사와의 소통이 너무나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되게 다양한 니즈가 있는데 직장 내에서 요즘에는 발표할 기회들이 굉장히 많대요. 특히 어느 정도 중견급의 리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교육시켜야 되죠. 그리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스피치의 중요성이 점점 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시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렇죠. 갑자기 제가 뭔가 질문을 처음에 던지면 다들 어려워하세요. 예를 들면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이거를 1분 동안 말해보세요. 머리가 하얘지지 않나요? 대부분 이런 반응이세요.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될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쉽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20kg 덤벨을 들어보세요 하면은 들 수 있어요?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먼저 5kg 덤벨을 들어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는 방법이 바로 쉐도잉 원고입니다.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냐면 외국어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영어, 외국어 배웠잖아요. 그때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은 듣고 따라하지 않았을까요? How are you? How are you? 이런 식으로요. 듣고 따라하는 훈련이 가장 쉬워요. 언어를 배우는데. 그래서 나도 듣고 따라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쉐도잉 원고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말 잘하는 사람의 영상을 제가 하나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분의 텍스트 원고를 만들어요.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적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목소리,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을 따라하게끔 시키는 거예요. 쉐도잉 원고를 하면서 3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뭐냐면 어휘력, 표현력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요 어떤 단어가 이게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면서 생각이 안 나요. 자꾸 단어가 깜빡깜빡 거려서 말을 못 하겠어요 라는 분이 정말 많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 마음을 뭔가 표현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단어가 생각 안 나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쉐도잉 원고를 하면서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어휘들에 대한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제가 원고 하나를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라는 원고에 얼마 전에 제가 만든 원고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안 쓰던 언어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짜릿하다, 만끽하다, 싱그럽다 이런 말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표현은요. 바람에 담아둔 이 바람이 내 일상의 작은 쉼표가 되어질 것 같다. 이 표현이 굉장히 시적이고 감성적이어서 내가 이 표현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언젠가 이 표현을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을 할 때 나 정말 짜릿했어. 나 이 기분을 만끽하고 싶어. 이런 표현 쓰면 굉장히 낯설죠. 그쵸? 그래서 좀 손발이 오글거릴 수가 있는데 이제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남들이 안 쓰는 나만의 독창적인 언어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새로운 언어 자극이 있을 때 우리의 어휘력이 확장되고 말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목소리에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훈련이 돼요. 제가 이걸 드리면요, 대부분이 발음의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정글 숲을 지나자 눈앞에 에버그린이라 이름이 붙여진 넓은 초원이 펼쳐진다. 싱그러운 초록이 주는 특별한 힐링, 빛 포장길을 거침없이 달리는 재미가 짜릿하다. 발음에 신경 쓰지 않으셨을까요? 약간 뭔가 탁탁탁 끊어이렇게 되는. 그렇죠. 지금 이 원고를 보시면 이렇게 세로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 세로선은 여기에서 멈춰가라는 거고요. 빨간색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좀 더 강조해서 읽으라는 뜻입니다. 그런 기호를 드리니까 이거에 맞춰서 너무 발음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저는 그 발음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소리에 감정을 담아서 그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비포장길을 거침없이 달리는 재미가 짜릿하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것을 재미가 짜릿하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화자의 마음을 저는 공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미가 짜릿한데 재미가 짜릿하다 이렇게 읽진 않잖아요. 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재미가 짜릿하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재미가 짜릿하다. 재미가 짜릿하다. 그렇죠. 내가 재미있다라는 느낌을 공감하고 그거를 목소리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감성적인 멘트, 내 일상의 작은 쉼표가 되어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어떤 느낌일까요? 내 일상의 작은 쉼표가 되어줄 것 같다. 굉장히 뭔가 행복하고 황홀하고 흥분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감정을 담아서 표현해 보는 거죠.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일상의 작은 쉼표가 되어질 것 같다. 내 일상에 작은 쉼표가 되어줄 것 같다. 능력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색할 수 있어요. 내가 목소리에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니, 방송인 될 거 아닌데 왜 이런 원고를 제가 연습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 원고로 연습하는 거는 이 화자의 다양한 감정들이 이 원고에 녹아 있거든요. 아쉬움일 수도 있고 궁금증일 수도 있고 설레임일 수도 있고, 그 다양한 감정들을 목소리로 표현하는 능력들을 기르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 축하해, 미안해 이런 얘기 많이 사용하잖아요. 축하해라고 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나는 진심을 담았다고 생각하는데 표현은 축하해, 미안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야, 너 너무 AI 같아 이런 말을 듣게 되겠죠. 그러니까 축하한다면 목소리 톤을 평소보다 조금 높여서 축하해, 표정도 밝아져야 되겠죠. 미안해라고 얘기할 때는 어때요? 목소리 톤을 평소보다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소리를 조금 더 줄여서 미안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미안해 라고 했을 때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에 감정을 담아서 잘 표현하는 연습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내 감정, 내 마음을 목소리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여야지만 잘 전달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목소리에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훈련을 저는 쉐도잉 원고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쉐도잉 원고로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횡설수설해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말 잘하는 사람은요, 말의 구조가 굉장히 잘 짜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의 원고를 만들어서 그 구조를 분석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을 제가 쉐도잉 원고 예시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고를 보시면 이게 조승연 씨가 얘기했던 원고입니다. 스피치 구조가 좀 보이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캐치하셨을 것 같습니다. 성공을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세 가지 초능력 같아 보이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이게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세 가지 총력이 뭘까 궁금하죠? 그래서 조승현 씨가 1, 2, 3 이 세 가지를 꺼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안 해야 되는 걸 진짜로 안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한다면 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요 어디에 안 휩쓸리는 능력,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1, 2, 3 세 가지가 나와 있고 그 첫 번째 아래 뭐가 있냐면 예시가 나와 있어요. 즉 안 해야 되는 걸 진짜로 안 할 수 있는 능력의 예시로, 여러분 살 빼려고 하면 케이크를 먹으면 안 된다 누구나 알지만 케이크집을 진짜 지나치는 독한 사람들은 드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해내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다면 한다는 사람이죠. 뭐 내일부터 투자하겠다, 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바로 하시는 분들이 드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헬스장이 돈 버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헬스장에 처음에 열심히 운동해야지 하고 등록을 해서 8, 90%의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거죠. 며칠 나오다가. 그래서 10%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낸 돈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시는요, 자신의 군대 동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군대 동기가 매일 10km를 뛰었대요. 그래서 35도의 무더운 더운 날도 뛰니까 너 안 덥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더운 거랑 뛰는 거랑 뭔 상관이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휩쓸리지 않는 사람의 예시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를 요약 정리해 놨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이 있으면 현대사회에서 일종의 슈퍼파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구조와 맥락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결론이 들어가 있고요. 1, 2, 3 세 가지 능력이 나오죠. 그 세 가지 능력에 한 가지씩 다 예시를 든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요약 정리를 해놨고 다시 한번 결론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내가 알았어요. 그럼 나의 스피치에 적용할 수 있겠죠. 결론을 먼저 제시한다, 세 가지로 얘기한다, 그 예시 에피소드를 하나씩 든다, 요약 정리한다, 메시지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파악하면 말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돼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 말 잘하는 사람의 원고 제가 하나 분석했잖아요.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18번 공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A, B, C 구조를 사용하고 B라는 사람은 A, C, D 구조를 사용한다. 그럼 이거를 믹스해서 A, B, D 구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의 말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그들의 구조를 이렇게 믹스해 보는 거죠. 그러면 뭔가 새로운 나만의 또 언어가 나오지 않겠어요? 말의 구조 분석하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프랩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PREP. 가장 스피치에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기본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 포인트, R, reason, E, example, P, 포인트, 결론, 이유, 예시, 결론의 구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1분 스피치로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취미가 뭔가요? 라는 질문에 PREP, 프랩 법칙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좋을 게 지금 앞에 모래시계가 있어요. 이게 1분 모래시계거든요. 모래시계를 활용하는 거는 1분이라는 시간 동안 딱 맞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여러분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성비라는 말도 있듯이 시간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남의 소중한 시간을 뺏는 거잖아요. 시간 안에 짧고 간결하게 말하는 능력이 요즘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요 5분 동안 얘기하시고 저 1분밖에 안 했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시간관념이 없으신 거잖아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스피치 훈련법입니다. 모래시계를 놓고 1분 동안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말수가 너무 적으신 분들, 한 10초밖에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1분 동안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늘려야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클로바노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클로바노트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앱입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로바노트를 활용하셔서 음성을 녹음하면요 자기의 음성이 그대로 텍스트화가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발음이 이상한지 발음 체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추임새 같은 쓸데없는 그런 언어 표현들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 하면 이, 그, 저 이런 웅더덕이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그, 저, 인제, 이제, 지금, 자.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클로바노트에 체크가 돼요. 그리고 문장을 너무 길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뭐해서 뭐뭐 했고 뭐뭐 했으며 한 문장이 막 5, 6줄 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너무 만연체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나의 언어적 습관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제가 100번 알려줘도
들어도요, 스스로 깨닫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로바노트를 딱 켜드리고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러면 본인이 다 본인의 잘못들을 시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모래시계를 활용하는 방법 혹은 크로바노트를 활용해서 음성을 텍스트화시키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취미가 뭔가요? 라는 거에 대해서 1분 동안 얘기해보라고 했잖아요. 자,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자, 시작! 네. 제 취미는 이제 헬스를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헬스를 하고 있는데 보통 주에 4일 정도 하고 있고요. 그 유산소는 안 하고 있지만 그 무산소를 많이 해서 이제 월, 화, 수, 목 정도로 취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하기가 굉장히 1분 동안 말하기가 쉽지 않고요. 네. 이게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머리가 새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이런 분들은 물어보면. 약간 나의 스피치 학원을 찾아오시면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많이 남아서 네, 여기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PREP 법칙에 맞춰서 여러분들 얘기를 해보시는 거죠.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취미가 무엇인가요? 저는 쇼폼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저의 취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만들면서 제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다양한 기회들을 저에게 많이 주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스토리텔링을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셔서 스토리텔링 공식을 만든 게 있어요. 고수따감깨 SPSR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고수따감깨는 고유명사, 숫자, 따옴표, 감정, 깨달음을 넣는 거고 SPSR은 S, situation, 상황, P, problem, 문제, S, solution, 해결, R, realization, 깨달음 이런 걸 넣어서 스토리텔링을 해보라는 법칙을 만든 건데요. 이것들을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제가 인스타그램 62,000 팔로워가 됐고요. 유튜브 구독자가 14,000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고 스튜디오에도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컨텐츠를 많이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또 다양한 기회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PREP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실천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 질문으로 여러분들의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스튜디오를 구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감정 한 가지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올해 버킷리스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1분 동안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피치 훈련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컨텐츠를 제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 컨텐츠 만들 때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구조가 있다라는 걸. 근데 저는 하나만 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믹스해서 활용을 하죠. 대체적으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지금 조승현 씨가 했던 구조 그 공식을 많이 사용해요. 처음에는 뭔가 후킹을 할 수 있는, 호기심 유도할 수 있는 문장을 던지고요.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 해결책. 근데 그 해결책이 보통 3가지로 많이 나오죠.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 뭐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좀 달라요. 저는 말을 잘한다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언어로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 진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천하고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쁜 말을 많이 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쁜 말, 예를 들면 들으면 막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 어때요? 사용하시나요? 잘 안 합니다. 어떤 말을 주로 자주 하세요? 자신이 스스로 힘들 때 하는 말? 그 말을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 힘들어, 짜증나, 너 왜 이것밖에 못해? 이런 언어를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분이 다른 사람한테 예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겠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힘들 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은요, 스스로에게 자꾸 예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너는 있는 그대로 소중해. 넌 가치 있는 존재야.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 잘 왔어. 그런데 맨날 또 했던 말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제가 스피치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빠짐없이 625일째 오늘로써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거는 뭐냐면 아까 운동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려면 우리가 그 공간이 있어야지 운동을 매일 할 수 있잖아요. 즉 헬스장에 가야지 뭔가 매일 운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말을 매일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름도 붙였어요. 스피치 피트니스 챌린지 이렇게
그래서 매일 와서 말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고 결국 저도 같이 연습하잖아요. 거기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예쁜 말 연습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그 말들을 계속 이제 연습하는 거죠. 너는 있는 그대로 소중해. 너는 가치 있어. 너의 인생이 꽃필 때가 올 거야.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말을 읽으시면서 너무 닭살이 돋더래요. 어떤 남자분이.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선생님 이거 닭살 돋는데 이거 해야 되나요? 네, 꼭 하셔야 돼요. 근데 막 하시면서 선생님 제 내면이요 좀 회복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단톡방에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모습에 저도 더 예쁘게 말을 하게 되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하다. 스스로 예쁜 말을 많이 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예쁜 말을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부모님한테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 말을 배운 적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예쁘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그런 문장들을 소리내서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연습하고 있는 게 자, 내 안에 예쁜 말을 담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실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 한 사람 이상의 사람들에게 예쁜 말을 나눠주자 라고 생각하면서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단점이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비난에 익숙하지 칭찬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피치 챌린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그 앞사람이 한 미션, 그러니까 녹음해서 이제 올리는데 그 앞사람을 칭찬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어렵죠. 왜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그냥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서 칭찬을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청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장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작업이죠. 그리고 그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쁜 말을 담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 예쁜 말을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 한 사람 칭찬하기, 예쁜 말하기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수강생 중에 열심히 노력하는데 성과가 없어서 굉장히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뭐라고 칭찬을 해드렸냐면 A씨는 스스로 바람개비를 돌리시는 분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람개비가 바람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럴 때 스스로 바람개비를 들고 달려나가면 그 바람개비가 돌아가죠. 이렇게 스스로 바람개비를 돌려나가시는 분이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지금의 결과가 없어도 지금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결실이 있을 거예요 라고 칭찬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울컥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기가 이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진심으로 칭찬을 해줬을 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 말을 듣고 다시 힘을 내서 도전을 하게 되셨거든요.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저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실제적으로 많이 체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의 힘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제가 실천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상의 말과 글을 수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말을 수집할까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말이 인상 깊었을까요?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누군가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저 말 참 인상 깊었어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했던 말, 아니면 우리가 가다가 보면 이런 문구 같은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에 뭐 시가 적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포스터 문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식당 같은 데 가면 어때요? 그런 문구 같은 거 적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에 혹시 관심 있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말과 글을 수집해야 여러분들의 스피치 창고가 생기는 거예요.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어떤 언어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집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의 말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면서 말을 관찰하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 제가 담았던 말이 뭐냐면 제가 최근에 저희 딸의 옷을 사러 어떤 아동복 매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점원분께서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니 좋겠다. 연예인 같아서.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입꼬리가 올라갔겠죠? 그리고 딸의 청바지 사이즈를 찾는데 그 사이즈가 안 보이는 거예요. 145 사이즈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언니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언니 금손이다. 언니가 사장해도 되겠어. 나보다 더 잘 찾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로 정말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또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그분의 매대를 봤는데요. 여러분 유심히 본 적 있을까요? 거기에 무슨 문구가 적혀 있던 적이 있었을까요? 있었어도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말과 글을 수집하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아버님 기다리시느라 힘드시죠? 여기 세상 편한 의자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본 쇼핑 시간은 30분입니다. 짧은 다리지만 최대한 빠르게 봐드리겠습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동이었고, 왜냐하면 처음 보는 낯선 언어였고 그분의 센스와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담겨있는 그 문구가 너무나 좋아서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러한 언어들을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것을 깨달으셨을까요? 말과 글을 수집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를 풍요롭게 만들고요. 단지 언어뿐만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 예쁜 말을 담는 것. 둘째, 예쁜 말을 하는 것. 셋째, 일상의 말과 글을 수집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말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